코로나19로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선교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이 제110차 총회 임기 동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교역자 연금 공제회 해산과 지역 총연합회 설치 등 주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동성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성을 매개로 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선교사 파송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현재 있던 선교사들도 귀국한 상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선교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선교 현장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선교사 파송이 막힌 겁니다.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들도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추방당할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선교 현장에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일어난 변화는 이전부터 예견되었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가속화됐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논의들이 많았는데 봤더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안 끝날 거다. 코로나 자체도 안 끝나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에만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 무조건 많이 보내고 보자는 식의 전략이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 단절을 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는데 사실은 선교사의 파송이 현장에 니드가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내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이에 전문가들은 현지 교회와의 협력에 방점을 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지 평신도 양성에 힘쓰는 등 내부자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이 제110차 총회를 꾸려갈 중점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박문수 신임 총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대 육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 총회장은 주일학교가 쇠퇴 위기를 맞은 가운데 10년 후면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다음 세대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총회장 있는 동안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이렇게 맡습니다. 다음 세대 육성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담으로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들로 꾸려지며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해 교사를 육성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침총회 측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총회장은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교회에서 이걸 설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국교회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박 총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교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대외 활동도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선 교역자 연금 공제회를 해산하고 지역별로 연합회를 두는 방안 등을 결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교역자 연금 공제회 해산의 건과 헌법 개정의 건이 결의됐습니다. 교역자 연금 공제회 해산의 건의 경우 전 재단법인 서상식 이사장과 순총학원 박성배 이사장 등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번 총회 때 이미 해산하기로 결의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산 3주 전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문제로 재결의한 겁니다. 기아성 측은 공제회 해산에 따라 연금제도 대신 금융권 보험 상품을 통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논의됐던 지역 총연합회는 이번 헌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70차 총회 때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 총연합회 관련 법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당시 2019년 당시 2년 뒤인 2021년 70차 총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재심의하도록 한 것을 받아들여서 기아성은 이번 결의에 따라 교단을 해외를 포함해 약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총연합회별로 회장을 둘 방침입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기존 본부의 권한을 지역 총연합회에 위임할 것이라며 연합회를 통해 총회 본부에서도 지원이나 관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성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에이즈와 같은 성을 매개로 한 질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에서 20대 HIV 감염자 수는 469명으로 10년도 안 돼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접촉. 최근 들어 이성 간에 비해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관련된 제도와 법을 만들고 또한 감염병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울시의회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성매개 감염병이 삶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생활과 엮여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매개 감염병 또한 코로나19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한 교육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교 보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성매개 감염병의 가장 위험한 매개 행위가 학문성교라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시 감염병 예방법과 예방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감염병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이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만 다루지 못함으로써 지금같이 결국에는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예방에 실패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예방 조례 자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성 성관계에 따른 감염 전파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이틀간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빼돌려 선거에 이용했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활용해 한반도 전 지역을 정찰합니다. 공군은 3일 충북 충주기지에서 제39 정찰비행단 창설식을 열고 미국에서 도입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전술 정찰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 총 5개 기종의 감시 정찰 전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합성 개구 레이더, 다양한 수집 센서 장비를 갖추게 된 정찰 비행단은 앞으로 기상 제한 없이 24시간 감시 정찰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각 부처에서 재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은 556건으로
목적을 넘어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각 부처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특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자금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9월 메신저를 사용한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 피해 금액은 297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피싱 사기범들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숙박 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4일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할인 쿠폰은 4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숙박시설에서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되는 쿠폰은 100만 장으로 이 중 3만 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 원 할인권은 80만 장입니다. 쿠폰은 크리스마스와 성수기를 제외하고 12월 2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1위는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 와일즈 리테일이 만 10세 이상 한국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6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9월 한 달간 한국인 3,377만 명이 유튜브 앱을 이용했습니다. 총 이용 시간은 531억 분에 달했으며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의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1994년 댐 건설을 시작한 지 26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건설 작업은 완료됐으며 규정과 설계 요구는 부합한 상태입니다. 또한 홍수 방지, 발전, 선박 운항 등의 운영 여건도 정상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준공검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샨샤 프로젝트 검사 완료라는 해시태그가 조회수 1억 4천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최장 집권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우간다의 유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재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76세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오래 집권하고 있는 국가 수반인데요. 내년 2월 대선에서 38세의 팝스타 출신 야당 정치인 보비 와인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지명 서류를 접수하면서 누구든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재출마로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집권 연수는 무려 40년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에서 현지 시간 2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빈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총격으로 사망자 1명, 경찰 1명을 포함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용의자 1명이 경찰총에 맞아 숨졌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총격 사건이 오후 8시께 빈 시내 중심가 6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의 코로나19 대응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1, 2월에 자체 생산하기 시작해 보건부 국가위생감시국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 7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상반기에 1억 회분, 하반기에는 1억에서 1억 6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또다시 중국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전시 대응 훈련을 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일대 해역의 바깥쪽인 접속 수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항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들어 중국 당국 선박이 확인된 날은 283일로 최다 기록인 지난해 282일을 넘어섰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티비가 국내외 CCM 가수들의 음원을 유통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업 카이오스와 미디어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를 굿티비를 통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카이오스 유덕경 이사는 저작권은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굿티비와 함께 음원에 담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산하 성민원이 제42기 성민청소년 복지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이 되도록 세계를 품고 자유를 사랑하자를 주제로 다양한 이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100가정에 친환경 살균 소독수와 각종 식료품이 담긴 코로나19 방역 키트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020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익 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약 28년 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며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예배를 자동차를 탄 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루터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마련한 모금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철환 목사는 코로나 시대는 변화와 선택의 시간이라며 위기의 시대가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귀국하는 선교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